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2024년 4월 13일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인데 주식을 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즐겁지만은 않죠. 한쪽 적 구석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 중동 전쟁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들쑥날쑥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가, 오일 관련주, 그 다음에 조선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됩니다. 조선 쪽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속 관련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 무엇일까? 시장이 위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반대로 안전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한국의 화폐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 가서 한국 돈을 주면은 이거를 활용을 못하죠, 쉽게.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전혀 쓰잘데기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은 우리나라 화폐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를 가서라도 그 나라의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리스크가 점점 우상향, 커질수록 금값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죠? 더불어서 유가, 오일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겸사겸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중동전쟁 리스크 때문에 오일 가격이라든가 여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게 잡히고 있던 물가가 재차 잡히고 있다가 상승하는 게 아니냐.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야 됐던 거를 유지 또는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번 주 내내 조정을 거듭하는 시장. 들쑥날쑥, 오락가락. 여러분들 정말 투자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버티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존경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세력, 개래끼 놈들이 욕 아닙니다. 이 개래끼 놈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 모른다고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코니, 귀니, 눈이니 뭐 그냥 내일 놈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중동 전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이거죠. 중동 확전 우려. 미국과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여행 자제령, 그리고 이란 공격 대비 구축함 급파, 50년 만에 중동전쟁 위기.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은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2024년 4월 5일자 영상이고, 코스닥 폭락장의 시작인가 엄청 큰 게 다가온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고, 길이는 6분 33초짜리 매우 짧은 영상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일단 팩트체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인지시켜드리는 복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말의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제가 영상 편집할 경우에 말의 배속 정도만 조절, 편집을 하기 때문에 말의 속도가 빠른 부분 인지하셔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은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가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빠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냥 지수 자체가 빠집니다.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심플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 지금 띄워놓은 창은 유가예요. 유가가 뭐죠? 쉽게 여러분들 기름 넣는 휘발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중동전쟁. 이것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유가가 올라가면 쉽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 지표상에 이 올라간 게 반영이 되면 또다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에너지 포함 지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횡보하는 그림이 좋아요.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좋았죠. 근데 중동전쟁 플러스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때 맞춰서 정말 때 맞춰서 중동전쟁도 때 맞춰서 신기하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마냥 이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대략 간추려보면 쉽게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고가,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정하게 이 신고가, 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위치에서 갑자기 유가도 오르고 있고 중동전쟁이 불을 지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 상황에 이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신기하죠? 때 맞춰서. 아니 이쯤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밑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항상 이럴 때 주가가 천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눌려야 되고 신용 비율도 높아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주가가 그냥 계급등하는 거 아니냐 막 올라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지느냐. 그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쉽게 심플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완전 좋죠? 이게 바로 차범 박프로 채널이에요. 미리 4월 5일에 충분히 이런 지표를 통해서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영상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 네모 박스 딱 여기까지만 놓고 요 체크된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놓고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 코스닥, 나스닥 급락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말한 그대로. 그리고 나스닥, 코스닥 빠졌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단순히 이 금리 하나만으로도 시장을 미리 예측 가능하다. 단 이런 식의 흐름, 이게 반등을 할까 아니면 더 내려갈까 이런 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셔야 익숙해져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미리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리는 그렇고 그 다음은 뭘까요? 원자재 중에 구리라는 게 있어요. 구리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1년치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기나긴 박스였어요. 여기도 박스. 오르락 내리락 박스를 치다가 최근에 슈팅. 유가와 비슷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서 구리 관련주가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찾아보시고 지금 구리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자재잖아요. 쉽게 이런 거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유지 또는 올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은 제가 50년치로 보여드릴게요. 기나긴 박스를 뚫고 또 최근에 박스를 뚫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1단, 2단, 3단이에요. 이게 무슨 정말 아이유의 3단 고음인가요? 아무튼 1층, 2층, 3층까지 끌어올렸어요. 단번에 끌어올려놨죠. 장난 아니죠. 금값이 이렇게 시동 걸려서 올라가는 이유. 안 그래도 전체적인 원자재 구리 포함해서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 중동전쟁이 불을 지핀 거고요. 이미 그렇게 되리라 자금, 메이저 세력들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얘네가 꺾이는 지점에 이미 이제 꺾일 거예요. 꺾이는 지점. 얘네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중동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스물스물 흐지부지 조용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금까지 확인이 되었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 여러분들 제일 불안하신 거 뭔가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대폭락 가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폭락한다 이제 끝이다 천장 찍고 이제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언론기사도 그렇고 되게 자극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옥문이 열린다? 아니죠. 이 정도로 지옥문이 열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상승장이 끝나고 대세 하락장, 그냥 주구장창 그냥 1년 이상 빠지는 하락장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이걸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가는 기대심에 움직여요. 기대심에 움직인다. 기대심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 로또에 당첨될 것 같은 기대감. 그게 그 기대심이죠. 그 기대감의 로또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팔리게 돼요. 왜 팔리는 걸까? 바로 기대심이에요. 내가 1등이 되리란 기대심. 여러분들도 1등이 되리란 기대심 때문에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모든 투자자의 기본 심리이자 가장 처음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은 바로 나는 무조건 큰 돈을 벌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난 잘 될 거야. 내가 물린 건 내일 무조건 갈 거야.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심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슈킹하는 거예요. 슈킹이 뭐죠? 그냥 훔쳐오는 걸 뺏어오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슈가 되었고요. 모든 언론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푸틴을 죽이니 많이, 암살하니 많이,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공포심에 찌들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아니에요. 현재도 ING죠.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특별한 기사들이 없어요, 요즘에. 팩트죠. 반대로 중동 전쟁은 매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두려운 이슈이자 위에서 말씀드린 기대심 무엇일까?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기대심이죠. 쉽게 주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기대심.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져야 올라가는 푹 관련주들, 뭐 식량, 유가, 오일 관련주, 가스 관련주, 뭐 금 이런 것들. 그쵸? 이게 오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느냐 마느냐. 만약 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심은 소멸이에요. 들어가고 미사일 쏘고 막 진짜 서로 전쟁을 진짜 제대로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끝나든 둘 중에 하나가 휴전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항복을 하든 어떤 상황이 이제 소멸되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투자시장은, 자본주의는 정말 냉혹합니다. 사페들의 모임이에요, 완전히. 투자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페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돼요. 기대심이 존재하게 되면 주가는 들쑥날쑥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대심이 사라진 이슈는 더 이상의 이슈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를 이 멘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냉혹한 사페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이런 사파리 같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릴게요.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제가 850포인트 정도를 단기 반등 자리로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언급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꺾이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 826인데 그냥 심플하게 820에서 850 가두리로 잡아봅시다. 추가적으로 빠질 경우에 850을 찍고 쌍바닥 찍고 재차 반등을 가느냐, 아니면 850 밑으로 내려오느냐. 일단 850에서 2%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는 넘어갈게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가 있는 코스피보단 중소형주, 기본 100%, 200% 날아가는 테마주가 모여있는 코스닥을 중점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가는 월봉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 흐름이에요. 한 달짜리 흐름이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원바닥, 투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게 박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향해서 월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5달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가느냐 마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헤딩할 수 있는 구간 91달러 정도 잡을게요. 91달러 정도 잡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고점 라인, 진짜 언론에서 떠드는 100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는 91달러 정도 잡아봅시다. 유가가 올라가면 쉽게 여러분들 자동차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거고, 그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도 월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추세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단기 박스 쳐놨던 구간 뚫었어요. 뚫었죠. 금요일날 환율이 급등했어요. 급등이 뭐예요? 환율은 이 정도만 올라도 폭등 개념이에요. 뚫었어요. 여기 뚫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얼마죠? 1430원대 정도. 즉 1400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잡아볼게요. 유가와 비슷하죠. 뚫고 100을 향해서 가느냐. 환율도 1400원대 뚫고 1426원, 그러니까 1430원대를 향해서 가느냐.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빠져요, 보통은.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오르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보통은 반비례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환율이, 그러니까 쉽게 이런 개념이에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환율이 오르면 코쟁이들이 한국의 주식을 팔아서 환전을 해가지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덩달아 추가적으로 더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반대 느낌이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삼전은 사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에 다 설명드렸죠. 이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폭락장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이제 폭락장은 이렇게 주장창 빠지는 거, 미친듯이 빠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수가 2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막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일반 종목들은 50%도 빠집니다.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수가 20%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이 50%도 빠집니다. 무섭죠? 그런 폭락장의 시작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지수 정도만 볼게요.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과 비슷한 시장입니다. 작은 회사들이요. 이런 나스닥, 코스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는 빠져요. 왜냐면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영업, 장사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져요. 그러니 실적, 매출 대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다.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그쵸?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금속 가격 올라가고 원자재 다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 금리를 낮출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나스닥, 코스닥은 빠진다. 이렇게 공식처럼.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서 이런 좋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횡보죠? 우상향 하다가 옆으로 횡보, 와리가리.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상방조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 또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심플하죠. 그러면 하단 라인 대충 박스권 하단 16,000포인트 정도 잡을게요. 여기 강하게 밑으로 깨버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반등 구간 16,000포인트 정도 잡아야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역시나 미국처럼 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반대로 홍콩이라든가 그리고 상해, 중국 쪽은 엄청나게 빠져서 지금 찔끔 올라온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니케이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아시아 넘버1이죠. 자,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천장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시점에 중동전쟁이 터졌다는 건 명분으로 삼기에 아주 좋습니다. 때 맞춰서 터져준 거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단기 100%, 200%, 300% 올라온 종목의 최고점에서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테마가 끝났어. 예컨대 코로나 같은 테마야.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종목들은 엄청나게 밀립니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사시면 안 돼요. 하다가 사지 마시라고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밑에서 사야지 왜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고점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범 박프로 채널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무서워하시지 말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여튼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비용 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래야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기 없이 시청을 해주셔야 영상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포인트, 돈 버는 정보, 고급 정보, 종목 정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제가 말을 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차트상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해서 종목에 제가 선을 그어드려요. 금액. 이것은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이라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별표 쫙. 차범 박프로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금액 제시를 하는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시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제가 고정으로 해서 오픈 톡방의 링크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안에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남은 시간 편안하게 너무 걱정 마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